무리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, 근데 1억 1,000만 원, 500만 원 가지고 샀던 그 물건들이 역전세가 났을 때는 2, 3천만 원이 됐단 말이지. 금리가 올라가면서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.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도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, 제일 상급지 아파트를 사면 돼요. 어떤 시기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시기가 중요한 건데. 작가님, 레버리지인지 빚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레버리지라고 하고 싶으면 레버리지를 땡길 시기 있잖아요. 그 네. 시기가 어떤 타이밍이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깡통 전세라든지 깡통 부동산이라든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거나 대출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, 그런 물건들이 깡통 매물이 되는 거잖아요. 깡통 매물이 돼버리면 아주 나쁜 빚이 된 거죠. 상승장에서는 연끌해서 막 샀잖아요. 옆에 있던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결국은 이 벼락거지들이 보통 사람이 됐고, 연끌을 막 했던 사람들 연끌거지가 돼서 지금 경매 매물로 많이 나오잖아요. 요즘 경매 매물로 나오는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저당권, 근저당권 그 빚이 매물 가격보다 훨씬 상회하는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. 이게 연끌로 인한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연끌을 해서 집을 샀을 때는 기대치가 있을 때, 예측이 됐을 때 사야 되는데,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 빚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, 힘이 있어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기까지 팔아서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레버리지가 되지만, 이걸 버티지 못하고 팔아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나쁜 빚이.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나에 대한 통찰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말씀 감사합니다. 9년 급격한 부동산 상승장 때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잖아요. 연끌을 해서 안 좋은 매물들을 구매했던 일들이 다양한 경매 물건들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, 파는 시기에 내 상황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 더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이 더 클 거야 라는 내 확신이 있는 매물조차도 팔았단 말이에요.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 수익은 분명히 커져요. 부동산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상품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시기를 알고 있으면서 파는 상황이 되는 거는 내가 위기를 자처했고 만들었다는 거지. 스테이블한 상황을 만드는 게 버티는 힘인데, 그 버티는 힘은 결국은 현금인 거잖아요. 자신의 현금의 크기가 어느 만큼 되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야지. 감사합니다. 상승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 500티기, 1000티기 하면서 뛰어갔단 말이에요.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들 몇 개씩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하죠. 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을 때가 23년도예요. 그때 1억 1,000만 원, 500만 원 가지고 샀던 그 물건들이 역전세가 났을 때는 2, 3천만 원이 됐단 말이지. 그럼 다시 돈 만들어야 되는데, 내가 가진 돈 500만 원, 1,000만 원 다 투자했는데 2, 3천은 어디서 만들어 와? 그게 리스크가 됐던 거고요. 그러면 유주택자분들이 집을 구매를 하실 때 갈아타는 방법이나 타이밍 잡는 노하우에 대해서 해주실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.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, 부동산 시장 동향도 봐야 되고, 정책 변화도 봐야 되는데,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, 그 금리 급등기 있잖아요. 6, 7%까지 올라가던 그 급등기에 저도 그렇고 저보다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대비를 못했어요. 그렇게 급등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. 올라가봐요? 얼마나 올라가겠어? 정책이 뭐 규제를 해봐요? 얼마나 하겠어? 또 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라에서 종부세 때릴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샀어요. 법인 종부세를 때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집을 샀단 말이에요. 상승장이 계속 되는 것 같으니까. 근데 그때 멈췄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좀 덜했겠지.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본다 그러면 금리가 좀 내려가는 시기에 봤으면 좋겠고, 정책으로 했을 때는 좀 뭔가 풀어주는 느낌이 왔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, 그 지역 시장을 봐야 되겠죠. 저 같은 경우 역전세가 왔을 때 17, 18년도에 동탄에 입주 물량이 막 왔을 때 이제 역전세가 왔으니까 공급이 조금 덜하고 금리가 내려오고 정책이 좀 완화됐을 시기에 사면 좋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여력이 된다라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무주택자 대상으로 구매 타이밍 잡기나 이제 구매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시는데, 부동산 투자하고 겸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.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도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고, 내가 실거주는 다른 데 하는데 등급지에 있는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거든요.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입지를 사느냐, 교통도 그렇고,
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어떤 그 동네에 핵심지가 있을 거예요. 그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사놓고 어떤 시기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시기가 중요한 건데 내가 꼭대기에 올라간 시기에 팔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시기에 팔게 되면 그게 리스크가 되는 거지.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산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핵심지의 아파트를 사라는 거고요. 그럼 두 가지 방법이겠지.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방법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내가 투자금을 가지고 전세를 하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정책자금 대출, 저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그 6억 이하 아파트들 중에 제일 상급지를 사면 되고요. 내가 2억이든 3억이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먼저 집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전세를 안고 살 수 있는 집들 중에 제일 상급지의 아파트를 사면 돼요. 어떤 시기를 사도 되는데 웬만하면 금리가 내려오고 정책적으로 완화가 좀 되고 부동산 시장적으로 보면 전세가가 올라와 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네. 내투자금이 적은 시기가 되면 더 좋겠죠. 말씀 감사합니다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더라도 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대출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무리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전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. 전세가에 대한 하락이 꼭 공급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물량이 없는데도 전세가가 내려온 시기가 있었잖아요. 23년도. 그때는 물량이 많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. 매매가가 급감하니 전세가도 같이 하락했던 거지. 그런 리스크가 올 수도 있으니 여력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게 버티는 힘이 되고 수익을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니까. 자산 메타인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자산 안정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감사합니다.